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여기는 청담동에 위치한 소리샵의 제1시청실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리뷰할 제품은 이 양쪽에 있는 스피커입니다. 이 스피커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워낙 메이저 브랜드죠. 영국의 대표적인 하이파이 스피커 메이커 캐프의 실질적인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프에 사실 이 위에도 뮤온이라는 그렇죠. 제품이 있긴 한데 약간 좀 상징적인 그렇죠. 모델이고요. 실질적인 플래그십은 이 블레이드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데, 블레이드 시리즈가 예전에는 원래 모델이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하나였다가 나중에 블레이드 1과 2, 1이 최상급이고 그 밑에 2가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리뷰하는 제품은 블레이드 1의 메타 버전입니다. 이 모델을 보면은 사실 외형적인 디자인이 워낙 좀 독특하잖아요. 그렇죠. 예. 브랑쿠시라는 현대 조각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조각했던 공간 속의 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모델명은 블레이드로 지었어요. 그렇죠. 네. 김표님도 이 모델은 뭐 여러 번에 걸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안에 내부 사진이 공개된 걸 보고서 예. 똑같이 한번 그려본 적이 있어요. 아이패드로 저는 예전에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블로그에도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네. 그만큼 공학적으로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파격적이어갖고 네. 그 한동안 제 마음속을 사로잡았던 네. 스피커가 바로 이 블레이드입니다. 네. 갑자기 그 그림 생각하니까 예전에 김표님이 여러 오디오 그림 막 그렸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십니다. 의외로. 예. 의외로요. 네. 이 제품은 한 4, 50평대 거실에서 운영할 만한, 그러니까 키도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전면 배플은 좁게 배치해놓고 여기에 중간에 동축을 장착을 하고, 우퍼는 양쪽 사이드 패널에 한쪽 채널에 4발씩 장착을 한 상당히 독특한 디자인의 스피커입니다. 일단은 동축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동축. 이 캐프는 정말 예전부터 동축 드라이브 유닛에 정말 진심이었던 그렇죠. 브랜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축하면은 두 개 브랜드잖아요. 탐노이하고 네. 이제 캐프인데, 캐프는 1988년에 이제 처음 유니큐라는 이름으로 동축을 내왔고 지금 12세대까지 발전을 해왔죠. 예. 정말 이 유니큐에 살고 유니큐에 죽는 네. 진짜 올인한 브랜드가 바로 캐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캐프가 사실은 BBC 모니터 그 스피커 메이커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같은 선상에서 보면은 BBC 모니터를 계속 계승해가지고 만드는 뭐 스펜더나 하베스 이런 메이커들은 계속 그쪽 스피커를 만들지만, 캐프는 어느 순간 동축으로 완전히 돌아섰죠. 그렇죠. 예. 처음에는 이제 BBC, 지금 이제 코라님 말씀해서 그런데 BBC 모니터 스피커 그 이제 규격이 있잖아요. 그거에 그렇죠. 납품한 유닛 제작사가 캐프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얘네 그냥 갑자기 88년에 예. 동축으로 그냥 하면서 예. 얘네의 어떤 시그니처가 돼버렸죠. 네. 동축의 뭐 강점이랄까 막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전에 너무 많이 설명해서 그거는 생략하고, 일단은 블레이드 1 메타는 어떤 동축 유닛을 여기에다가 박아 넣었을까? 네, 굉장히 작습니다. 동축이라는 게 이제 미드레인지와 트위터를 같은 축 선상에다가 모두 설계해서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기에는 유닛이 하나 같지만 여기에 고역을 재생하는 트위터가 중앙에 있고, 바깥쪽에 있는 진동판이 이제 미드레인지 중역을 재생하는 유닛입니다. 트위터 쪽은 1인치, 미드레인지는 고작 5인치예요. 네, 이 5인치. 사이즈에는 어떻게 보면 좀 잘 안 어울려 보일 수도 있는데 5인치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이 5인치 미드레인지를 보면은 그 진동판에 이게 네. 이제 두 개 다 트위터도 그렇고 미드레인지도 그렇고 다 알루미늄을 썼잖아요. 네. 그 진동판에 돌기가 나와 있는데 네. 캐프에서는 그걸 리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갈비뼈라는 얘기죠. 그래갖고 그거를 집어넣음으로써 좀 진동판의 강도를 네. 높였다. 네. 그래갖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8개예요. 그 리브가. 그런데 이제 이 또 유명한 LS50 메타 이런 거는 또 더 작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개. 예. 9개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2011년에 블레이드 1이 나왔고 네. 2015년에 블레이드 2가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이 리뷰하는 모델은 메타 버전이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2022년 2월에 처음 그 앞서 개발된 메타 신기술을 네. 이 트위터 뒷부분에 집어넣게 된 거죠. 그렇죠. 이 캐프
그 캐프가 진짜 12세대까지 진화를 해오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때마다 신제품 나올 때마다 리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보면은 정말 그 동축 드라이브 유닛이 갖는 강점은 최대화하되 동축 드라이브 유닛이라는 이 형식이 갖는 어떤 단점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단점도 있는데 단점은 최소화하겠다. 이런 그 의지가 정말 확고해 보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단점이라면은 사실 이게 트위터와 미드레인지가 한 축에 있으면은 좋은 점들도 많죠. 뭐 위상이라든가 여러 정의감 뭐 측면이라든가 지향성 측면 좋은 게 많은데 반대로 이게 물리적으로 트위터가 중앙에 있고 미드레인지가 바깥에 있으면은 둘 사이에서 서로 간섭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트위터의 그 미드레인지 진동판이 트위터의 어떤 혼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음향적으로 굉장히 서로 간섭하면서 탁해질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어서 캐프는 기본적으로 이 미드레인지 진동판을 굉장히 작게 만들어요. 그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는 크게 만들진 않습니다. 뭐 탄노이나 뭐 이런 데들은 좀 크게 만들지만 얘네들은 정말 작게 유지하면서 대역 폭도 일정 이상 대역을 벗어나지 않게끔 네. 예,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12세대에 와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은 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아무래도 MAT 그렇죠. 예. 12세대 버전 중에서 MAT 버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12세대 버전이 나왔고 그 다음에 MAT 그 메타 메터리얼 업소션 테크놀로지 그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제 여기를 첨가를 한 게 MAT 버전의 맞아요. 12세대 유닛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서 핵심은 트위터 뒤에서 나오는 후면파의 99%를 네. 소멸시켰다. 네. 그 신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 메터리얼이 이제 뭐 생소하신 분들 계실 텐데 이게 흡음하는 데 있어서 효율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일반적인 스피커 이런 데보다도 훨씬 더 높아가지고 사실 뒤에 흡음시키는 이런 기술은 스피커 뭐 개발하는 그 역사에서 계속해서 발전은 해왔죠. 그래서 옛날 막 빈티지 스피커 막 뜯어보면 안에 울과 막 손 그렇죠. 꽉꽉 넣어가지고 이렇게 설계한 것들 볼 수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기술이 발달을 하고 뭐 피니트 엘리먼트 애널리시스 뭐 그런 뭐 유한 요소 기법이라든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이런 걸 통해서 그 후면파를 그 구조적으로 자연스럽게 소멸시키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아예 새로운 물질을 가지고 독특한 문양의 이런 그 기하학적인 패턴에 그렇죠. 문양을 넣어가지고 거의 99%를 흡음한다고 그래요. 중고역 구간에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후면파를 없애면은 일단 음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후면파가 결국 내부 인클로저를 때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로 인한 뭐 공진의 피해도 확 줄일 수 있는 면에서 네. 결국 추구하는 거는 후면파 제거를 통해서 정말 정확한 음을 내겠다. 네. 착색과 왜곡이 없는 음을 내겠다. 네. 이런 설계인 것 같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사이드 우퍼가 상당히 많은 대역을 차지합니다. 사실 그렇죠. 보면은 전면에 있는 뭐 그 동축 유닛이 캐프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긴 한데 이 블레이드 1처럼 크기를 사이즈를 늘리는 이유는 이제 저역 하한을 굉장히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한쪽의 스피커 우퍼가 무려 4발씩 장착이 돼 있어요. 그렇죠. 김편님 이런 설계의 어떤 의도는 뭘까요? 이거는 저번에 저희가 이제 부메스터 측면 우퍼 때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그 전면 베프를 슬림하게 가져감으로써 회절 현상을 줄이는 게 이제 첫 번째 그 목표고, 두 번째는 우퍼 그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걸 전면에 하면은 위에 있는 중구역 유닛의 에너지를 뺏어온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로브 틸팅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막음으로써 좀 더 스위트 스파치라든지 대역 밸런스가 유지되게끔 하는 게 두 번째 목표였잖아요. 네. 그래갖고 얘는 그거를 측면으로 돌렸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앞에 있는 동축 유닛하고 중심점이 딱 맞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동축 유닛 자체가 점음원인데 저역 유닛까지 거기에 딱 중심점을 맞춤으로써 저역 유닛까지 점음원을 도모하겠다. 그렇죠. 이런 설계고, 여기 또 플러스가 포스 캔슬링이라고 그래갖고 맞아요. 양 사이드 우퍼가 지금 연결이 돼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푸시 풀로 움직이니까 인클로저에 전혀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은 얘도 이제 작용 반작용 때문에 인클로저도 바고 움직일 텐데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럼으로써 어떤 또 공진을 줄이고. 그러니까
이 유닛의 움직임만으로 공조를 줄였으니까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브레이스 격자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부 용적도 똑같은 인클로저 사이즈라고 해도 내부 용적을 더 늘릴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저역한을 더 끌어내리는 그러니까 아주 1타 3사피가 되는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여러 가지 조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아까 뭐 브랑쿠시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조형적인 측면에서 아름답게 만들려고 뭔가 노력을 한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 유닛 배치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공학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렇죠. 최종적으로 선택한 게 이런 모양이 되고 이런 유닛 배치가 결론적으로 도출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 다폴리토 박사의 MTM 이런 것도 응용이 된 거고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싱글 어페런트 뭐 소스라는 이런 말로 설명은 하는데 어쨌든 동축의 어떤 장점들을 이거를 이 플로어 스탠딩 대형 플로어 스탠딩에서도 동일하게 가지고 나가려는 그렇죠. 그런 목적이 다분히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클로저 디자인도 이제 소리적으로 보면은 예. 비대칭이잖아요. 그렇죠. 곡면이고 그러니까 내부 정제파나 이제 회절 현상을 노출할 수 있는 면에서 네. 정말 그 동축 유닛도 그렇고 이제 다발 측면 우퍼를 대칭으로 해서 네. 그 이제 포스 캔슬링 시키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이 캐프 이 사람들이 엔지니어링 쪽으로 네. 정말 극한을 좀 그렇죠. 추구한 것 같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동축 유닛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축 유닛은 5인치로 정말 작게 설계하고 그리고 대역폭 자체도 보면은 크로스오버가 이제 350Hz에서 끊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상위 대역은 2kHz에서 끊었고 그러니까 우퍼랑 저 미드 레인지 사이를 350Hz로 끌었다는 거는 미드 레인지를 중간 중역까지만 재생하게끔 하고 낮은 중역 이하부터는 다 베이스 우퍼가 담당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베이스 우퍼의 재생 대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예. 그만큼 미드레인지가 정확하게 움직이게끔 여건을 만들어준 거죠. 그렇죠. 이게 대역이 넓어지면은 부담을 안 주는 거죠. 그렇죠. 최대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캐프 이 블레이드 1 메타의 최종 지향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소리를 내는 스피커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스피커의 총 재생 대역은 플러스 마이너스 3dB 조건에서 35Hz에서 35kHz 예, 이 정도의 광대역을 소화하는 좀 키가 큰 스피커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으로 보시다가 아마 실물을 보시면은 그리고 이 시청실이 워낙 크니까 좀 그렇지만은 만약에 방에다 들여놓으시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크기입니다. 장승 같은 스피커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캐프의 동축 이런 방식은 근거리에서도 위상이나 어떤 정의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거리 시청에서도 상당히 좀 강점이 있기는 해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또 동축 유닛의 또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죠. 그렇죠. 소스 기기는 디지털 소스 기기는 T 플러스 A의 MP3100HV 사용을 했고요. 앰프 쪽은 부메스터의 077 프리앰프 준비를 했고요. 파워 앰프는 218 스테레오 파워 앰프인데 이거 두 개 모노 브릿지를 해서 아주 탄탄하게 블레이드 1 메타를 드라이빙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세 곡을 녹음했는데요.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음질적인 부분들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Quite a party on the street tonight. Alive with music, alive with noise and light. Marisa, you've been in your room all day. Marisa, hear the fine mariachi play. How happy we could be if you come down and dance with me. There's a corner by the stairway wall. We can dance there and not move at all. Marisa, just put on that
네, 세 곡 들어보셨는데요. 뭐 보컬곡 하나, 그 다음에 재즈 트리오 하나, 마지막으로는 대편성, 말러 대편성 하나 들어봤습니다. 저는 첫 번째 그 보컬곡 이런 거 들어보면 이거 이전에 저희가 부메스터 스피커를 한번 들어봤잖아요. 네. 부메스터는 AMT 트위터에다가 뭐 다이내믹 드라이버, 그다음에 막 사이드 우퍼, 대형 12인치 우퍼 뭐 이렇게 생긴 스피커였는데 그거랑은 완전히 뭐 남한과 북한, 해와 달처럼 대비되는 거의 그런 사운드예요. 그 부메스터가 정말 무슨 무지향, 전지향 스피커처럼 소리를 넓게 분산시키는, 그리고 뭐 정말 콘서트홀처럼 후방으로도 막 그런 앰비언스가 막 펼쳐지는 이런 거라면, 캐프는 블레이드 1은 이게 사이즈는 더 크지만 크기가 더 높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귀로 딱 꽂히는 이런 소리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포커싱이 딱딱 정확히 그냥 딱딱 맺히고, 소리를 이렇게 넓게 펼쳐내기보다는 한 곳으로 딱 집중시키는 청취 위치로, 그런 사운드가 일단은 곡에 가장 귀에 먼저 들어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첫인상은 어디에도 색번짐이 없다. 그러니까 또렷하고, 그리고 겉에 보기에는 되게 슬림해서 그냥 얇고 뭐 곱고 착한 사운드만 나올 것 같은데 첫 곡, 두 번째 곡, 세 번째 곡 모두 관통하는 건 그 놀라운 에너지감이었어요. 정말 똑 부러지고 야무진 음들이 정말 이 물렁한 구석을 전혀 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의외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5인치 미드레인지잖아요. 그러니까 350Hz 이상을 커버를 하는 게 5인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에너지, 이게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리오 트윗 기사의 두 번째 피아노 트리오인데, 이런 거 들어보면은 일단은 스피드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게 막 질질 끌고 이렇게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리듬, 페이스 앤 타이밍 이런 측면에서 정말 이렇게 타격감, 처음에 어택 같은 것도 상당히 빠르고, 이게 막 베이스 우퍼가 사실 4발이 달리면, 한쪽에 베이스 우퍼 4발 달린 스피커는 가정용으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포스 캔슬링으로 움직이는 이 그 베이스 우퍼가 별로 이렇게 막 뭐 부스트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깊고 굉장히 단단하고 빨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리듬감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음악들에서도 이 큰 스피커들이 좀, 그러니까 딜레이 되는 뭐 저역을 내주는 경우도 많은데, 이 스피커의 그 포스 캔슬링 기법으로 만든, 이렇게 설치한 이 우퍼의 강약 조절, 이런 거 상당히 좀 좋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클래식 곡도 좋지만은, 그러니까 팝이나 락처럼 좀 에너지라든지 스피드, 이렇게 이제 그 어택, 이런 게 많이 필요한 음악에 의외로 되게 좀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처음에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캐프 블레이드 1 메타는 무조건 정확하고 그 오차, 왜곡이 없는, 착색이 없는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올인한 스피커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곡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뭐 지향성, 특성 이런 것들 보면은 실제 뭐 측정 수치나 이런 것들 자기네가 직접 공개를 하는데, 그런 것들 보면은 뭐 정말 이렇게 뭐 자로 잰 듯한, 컴퓨터로 그냥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내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이게 대편성 이런 교환곡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은 그 다이내믹스 부분이 있잖아요. 그 소리의 어떤 강약, 세기 표현들, 그 어떤 그라데이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막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막 야금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세세하게 마이크로 다이내믹스 쫙 펼쳐지다가 이제 막 하이라이트 지점 막 그 투티 뭐 이런 걸로 올라가면은 또 굉장한 에너지감을 딱 펼쳐줍니다. 근데 그 소리를 이렇게 막 되게 막 웅장하게 막 이렇게 그 넓은 공간에 펼쳐내기보다는 아주 또렷한 포커싱, 그 안에서 에너지를 딱딱 몰아서 내주는 밀도감, 그런 것들이 많이 또 보여져요. 그 세 곡을 관통하는 게 에너지하고 밀도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부드럽게 확산하기보다는 정말 응축해서 그러니까 청자인 우리들만 바라보는 그 스피커에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귓기라고 그럴까, 그런 것까지 아마 느꼈습니다. 뭐 당신만을 위해 준비했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흐트러짐이 없는 스피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편성,
대편성 할 때도 뭐 해상력이 좀 더 뭐 뭉개지는 거 그런 거 없고 네. 그다음에 야금에서도 표현이 잘 된다는 거는 그만큼 S&B 관리를 잘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 그게 아까 말씀드린 MAT 기술하고도 또 연결이 될 수가 그렇죠. 있고 그리고 포스 캔슬링, 우퍼 설계도 있고 예.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정확한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정말 올인한 스피커 플래그십이다. 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캐프의 플래그십 블레이드 1 메타에 대한 리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환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